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이어갔었습니다. 코스피는 2,512포인트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제약 바이오주의 큰 변동성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났었고 코스닥 지수는 전일에 좀 많이 빠졌었죠. 어제 1% 반등하면서 781포인트가 종가였습니다. 자,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됐는데요. IT 대표 종목이 낙폭을 키우면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것은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잠시 뒤에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이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실지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려볼 거고요. 또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분석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ICD라는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고요. 3분기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보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전체적인 이유는 제품 믹스 변화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동사 매출 비중은 시각 장비가 35%, 증착 물류 시스템 50%, ESC 등 부품 1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으로 시각 장비 매출 비중이 2분기 45%에서 35% 수준까지 축소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캐논 도끼향, 증착 물류 시스템과 ESC 등 부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시각 장비 내에서도 대당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중국 및 LG향 장비 매출 반영이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4분기 역시 3분기와 같은 제품 믹스가 유지되면서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동사의 4분기 매출액은 540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92억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비 95.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품 믹스 개선이 지속될 걸 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GVO나 BOE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나 티안마 등 발주가 지속되면서 2018년 시각 장비 매출이 16%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및 중국 고객사형으로 발생하는 장비의 단가 및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고객사 매출 비중 변화도 수익성 개선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논 도끼향 증착 물류 시스템 매출액도 올해 1280억 수준에서 내년에는 1800억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하는 공정용 소모품 부품인 ESC도 고객사 라인 증가에 따라서 점진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동사의 주가는 내년 실적 기준 TER이 5배 수준까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아직 저평가 상태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ICD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는데 손절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된 수익률을 원한다면 수급과 추세의 전환을 노려라. 권광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오셨고요.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오늘 함께 하실 거고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하시겠죠.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권광현 이사의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11월 16일에 가장 최근에 주셨던 뉴플렉스입니다. 수익이 지금 31% 가까이 나고 있고요.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1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유프렉스부터 좀 들어볼까요? 권광현 이사님. 네. 예. 유프렉스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베트남 공장 및 본사 신규 시설을 증설을 하는 부분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며 현재 위치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목표가로 처음 제시드렸던 7,000원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전량 매도하시고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다음 대응을 생각하시면 가장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었죠. 뉴프렉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기존에 목표가로 주셨던 7,000원까지 잘 홀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주항공도 리뷰 듣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하반기 내내 좀 증시에서 소외된 탓에 오히려 항공업종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낮아진 편이라고 생각하고 4분기는 실적 모멘텀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가 기대에 좀 못 미친 이유는 외국인 입국자 수 감소에 따른 부분하고 10월 추석 연휴 이연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는 10월달 국제 여객선 평균 운임 가격 상승으로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항공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수록 주가의 초점이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 원화 강세,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등의 좀 호재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2018년 퍼가 10배 수준에 불과해서 오히려 12월 달에 진에어 상장되면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는 분산될 수 있으나 시장이 LCC에 대한 관심은 좀 커질 것이라고 비교하고 있고 비교 가능한 투자 대안이 생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 일단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8%에서 올해 35%까지 높아질 점만 아니라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 김지훈 차장의 제주항공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분석해볼 거고요.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또 더 오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편의점주 GS 리테일 보겠습니다. 어제 6% 급등이 있었는데 외국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고요. 권광현 이사님, 긍정적인 의견이세요? 네. GS 리테일은 BGF 리테일과 함께 편의점주로 굉장히 유명하죠. 소비주류도 분류가 되다 보니까 네. 연말 시즌에 보통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2조 2,59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3.7%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해서 실적 개선폭에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수급도 양호하고요.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41,000원 선까지도 아직까지는 거리가 좀 남아있어서 단기적인 흐름도 양호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이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예, 굿 의견이었습니다. GS 리테일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김지훈 차장님은 부정적인 팻말을 드셨어요? 네, 그 편의점 부분에서 그 구조적인 성장성이 얼마나 될지에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센티멘트가 많이 훼손돼서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편의점 내 좀 경쟁 심화랑 이제 정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점주 지원, 비용 상승을 고려했을 때 이익 모멘텀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11월 30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었습니다. 1%나 급락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그 여파가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3.3% 급락 출발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지금 6%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또 장 후반까지 흐름을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 밖의 종목들은 오름세가 눈에 띄는데 현대차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포스코 역시 1.5%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2.4% 오늘 좀 강하네요. 27만 원 선까지 터치가 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금융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KB금융이 1% 가까이 지난주도 0.5%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지수에 좀 부담이 될 텐데요. 지수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0.5% 어제보다 빠진 2,500선 간신히 지켜주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8% 다시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780선이 붕괴가 됐고 779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인 셀트리온 어제 보합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0.8%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 좀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은 신라젠이 눈에 띄네요. 어제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래 위로 한 14%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신라젠의 주가는 오늘 1.7% 정도 소폭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움직임 좋았었던 CJ EMM 보합 건네 출발하고 있고 티슈진도 0.2% 정도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대형 IT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초가 현황이었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대거 집중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권광영 이사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12종목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먼저 오늘 새로 소개해드리는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롯데케미칼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석유 기반의 화학산업 특성상 원유 시세에 따라서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고유가 기조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폭발 사고로 가시적인 악재까지 하나 겹치기도 했죠. 하지만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롯데케미칼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역시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발표했었던 3분기 영업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6%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고요. 당기순이익은 40%에 육박하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비롯되는 악재를 딛고 이 정도 성적표를 꺼내든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성적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은 현재 PER 6배 정도로 업종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걸리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연중 대차 잔고 비율을 봤을 때 양호한 수준을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가 급증하긴 했지만 변곡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재 주가를 하방 이탈시키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도 이어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짚어드리자면 저항선인 37만 원에서 38만 원 선에서 매동에 따라 비율 조절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최종 목표가 42만 원, 손절가 32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JYP 한번 보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추천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제가 첫 종목으로 언급해드리기도 전에 벌써 4%가 넘게 상승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당일 14%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첫 번째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12,300원을 이미 넘어서다 보니까 벌써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신 시청자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사상 최고가를 재경신할 때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목표가로 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더 위쪽을 보고 움직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사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 발표됐었던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령이 해제된 부분, 이런 부분도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상당한 성장 모멘텀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엔터주의 특성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 아이돌 그룹의 복귀가
주가 상승에 큰 탄력을 불어주고 있는데 JYP 같은 경우는 캐시카이로 부르는 그룹이 트와이스죠. 이런 트와이스의 행보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에 모멘텀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와이스 효과라고도 불릴 정도로 트와이스는 컴백할 때마다 JYP의 매출 상승을 톡톡히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이번 컴백에서는 일본 진출 첫 매출이 반영될 예정이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한 6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억이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결국은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는 역시나 탄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자면 추세를 지켜보면서 짧게 목표가를 갱신시켜 나가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벌써 2차 목표가네요.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으로 KB금융 한번 살펴볼게요. KB금융은 지난주 방송 때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꾸준한 상승을 그려줘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느새 5%의 근접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종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65,000원에 바짝 근접해 있다 보니까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등락폭이 크지 않은 은행 아니면 금융주 주식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크게 발생을 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KB금융은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8% 이상 증가를 하고요. 당기순이익은 13% 이상 증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4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70%가 증가했던 지난 2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현재 3분기 실적 발표분에서 KB, 신한, 하나, 농협금융지주로 꼽는 4대 금융지주의 누적 순이익이 7조 원을 넘어섰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를 늘어난 수치인데 그중에서도 KB금융이 2조 7,577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을 뽐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반기에 크게 들었던 대차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데 큰 부담이 없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64,000원, 손절가 5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은행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은행은 분명히 상승 흐름이긴 한데 그 속도가 느려서 좀 답답하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를 했다가도 윗꼬리를 그리면서 다시 보합세로 마무리 짓는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은행 같은 은행업종 종목은 좀 전에 지주사 종목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주봉으로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게 더 매력적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인 부분과 조금 연관이 되어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큰 흐름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주봉상 62평선이 받쳐주는 15,000원 선을 강하게 하방 이탈하지 않기만 한다면 여전히 현 시점에서도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수준입니다. 펀더멘탈을 좀 더 살펴보면 지난달 있었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은행은 누적순이익 1조 3,78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24.6%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미 전년도 전체 순이익분이었던 1조 2,613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업종 퍼에 비해서 아직도 낮은 수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은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2만원 그리고 손절가 14,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보스타 한번 살펴볼게요. 로보스타는 처음 추천드렸던 11월 초 시점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네요. 하방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주봉상 62평선을 잘 디디고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1차 목표가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던 19,500원까지 거의 근접했다가 하락을 해서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은 깨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가져갈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최근 2016년부터 이어오던 중국 납품처에 대한 공급 계약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자율공시로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이어서 계속적인 계약 연장이 보여주듯이 매출 상승도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ROA와 ROE 그리고
영업이익률 모든 부분에서 개선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견고한 펀더멘탈을 자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7,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강현 이사를 멘토로 삼고 매매하시는 분들 가격적인 전략까지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 종목 살펴볼까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전 사업부의 전방 산업이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전기차 등 향후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매력적인 산업군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전년 동기 약 60% 넘게, 그러니까 2,743억 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그룹사양, 포스코 그룹사양 캡티브 스마트 팩토리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고요. 4차 산업 관련 및 스마트 빌딩 솔루션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비캡티브, 포스코향 물량도 SOC 스마트 솔루션의 수주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1위 사업자로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충전 인프라 지원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주행거리가 300km 이상인 모델,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코나, 그리고 기아차의 니로라는 모델이 있고 또 테슬라 모델 3까지 다수 출시 예정이라 현대차, GM의 충전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충전기 설치 사업도 진행 중이라 2018년부터 본격적인 충전소 설치 수주 증가에 따라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매출액은 2018년 대비 연간 16.6% 증가한 1조 1,150억, 영업이익은 21% 증가한 806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 4분기 전통적인 성수기 효과까지 만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해외 전략 고객의 듀얼 카메라의 적극 채용은 여전히 좀 견조한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3D 센싱 모듈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3.3% 상향을 기대하고 있고요. 3D 센싱 모듈 발신부의 초도 물량이 대부분을 공급하고도 그러니까 부품을 이원화한다고 해도 50% 넘게 지금 책임지는 1차 벤더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면 카메라에만 적용되는 3D 센싱 솔루션이 후면이나 다른 디바이스까지 확대를 예상하면서 수혜의 폭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퍼로는 11.8배 수준으로 올해 전체 매출은 7조 3,500억, 영업이익은 3,110억 수준으로 올해 대비 또 내년 매출은 약 19%, 영업이익은 66%의 큰 폭의 성장이 기대돼서 수급적으로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의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중장기 목표가 20만 원까지 우상향의 긍정적인 추세 흐름을 예측하면서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근에 자동차 쪽 센티가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드 여파 좀 진정되면서 현대 기아차 중국 가동률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가동률 상당히 민감한 모비스 같은 경우는 모듈 사업부의 수익성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아다스라고 하는 아다스의 기능과 전기차 확산으로 모비스의 핵심 부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모듈 부분의 핵심 부품 비중이 좀 상승 지속되면서 모듈에 대한 수익성 역시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류 투자로 AS 부분의 고수익이 이어지는 가운데 AS의 매출액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AS 부분의 가치는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약 30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어 특히 AS 부분의 분기당 영업이익 4천억이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연간 이익으로도 올해는 36조 6,200억대 매출, 영업이익 2조 4,400억으로 올해 대비 또 내년은 매출액의 10%, 영업이익 30% 구조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기관의 보험과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전 기관에서 고른 연속적인 순매수 중이라 주가의 상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홀딩하는 전략으로 저는 자동차 업종 탑픽 종목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롯데하이마트입니다. 2017년은 좀 에어컨과 생활가전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좀 변화를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롯데하이마트는 좀 소비 트렌드를 좀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전환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건조기가 3%에서 20%까지 좀 확대가 되고 에어컨이 여름 한정에서 4계절 판매 품목으로 좀 변화가 되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한 판매도 5%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널 확대가 좀 가시적인데 전폰의 그 옴니존이란 온라인 채널 구축과 그리고 온라인 상품 강화로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으로 약 20% 넘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액은 42조 3,180억대, 영업이익은 2조 2,760억을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대비도 올해 대비 매출액은 약 5% 이상의 성장, 영업이익은 40% 가까이 성장이 기대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견조하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통주 탑픽으로 롯데하이마트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요. 목표가 85,000원까지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의 호조입니다. ABS와 PVC는 가격 상승, 그리고 스페셜 화학 제품에 대한 비중이 높아 여타 기초 석유화학 제품 대비 좀 차별화된 석유화학부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G화학은 형광판 증서 효과 및 OLED 소재와 양극할 물질에 대한 물량 증가로 정보전자 사업부에 대한 실적은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제품에 대한 믹스 개선과 프리미엄 제품 확대 및 EV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물량의 급증에 따른 전지 사업부 흑자 전환하고 있습니다. 파마한눈과 생명과학계의 실적 정상화까지 힘입어 전 사업부가 고르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LG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은 25조 6,400억대, 영업이익 2조 9,870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매출액 8%, 영업이익은 약 보합 수준인 2조 8,510억을 예상하는데 이 또한 상당히 견조한 이익의 흐름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투신 사모펀드 등 외국인과 기관이 좀 고르게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목표가 45만원 말씀드렸지만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워낙 강해, 그러니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쪽 수급 진행에 따라 목표가 상향 올려드릴 수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하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고요. 잠시 뒤에 또 탑 5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해드릴게요. 케어젯 문의하셨죠? 4477님께서 82,000원에 20% 비중 들고 가고 계시고요. 대응 전략 알려달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권강현 이사님. 네. 케어제는 세포의 성장, 증식 및 분화 등에 관여하는 성장인자와 바이오 미메틱 펩타이드에 대한 R&D를 바탕으로 화장품에서부터 의료기기, 그리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다양하긴 하지만 가장 주력으로 삼는 부분은 필러, 보톡스, 화장품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화장품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보톡스주로 빠지기도 하죠. 근데 앞서 JYP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오늘 좋은 흐름을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상승세가 굉장히 훌륭했었어요. 근데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정이 와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차트를 봤을 때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셨던 82,000원 선 아래로 크게 5% 이상의 폭으로 하방 이탈을 하지만 않는다면 좀 더 홀딩하면서 길게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1위 하거나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문의하신 분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56,000원에 비중 100%로 들고 가고 계신데 매도를 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김지훈 차장님.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 100%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네. 저희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도 절대 비중을 100% 이상 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참 한국항공우주 새로운 CEO의 출범과 대통령의 방산 수출 지원 발언 등 일정 부분 수익성 회복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고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를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의견 말씀드리기 저도 참 안타깝지만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주가가 저점 대비 일단 가격적으로도 일정 부분 가격을 많이 회복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지 않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원가 절감은 일부 기체 부품에 대한 수주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좀 피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수련 사업의 재개가 영업이익 개선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만 매출 하락세는 연말까지 유지될 부분, 그리고 최근 발표된 수주 달성률만 봐도 24%대에 불과해서 연말까지 그 한국항공우주에서 제시한 수주 목표 달성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정밀 감리가 끝나지 않은 점도 과거의 경영 실적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의구심이 남아있고요. 2018년 방위 사업청 수요 자체도 크지 않다고 있어 결국 해외 수출인데 해외 수출이 얼마나 될지는 좀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보시면 2014년 5,210억에서 1조 2천억대까지 좀 커졌습니다. 미청구 공사대금, 매출 채권의 존재가 현금 흐름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어 수출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투자 의견은 좀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계속적으로 210만 주 넘게 팔고 있다는 점도 좀 한국항공우주 주가의 추세 반전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 가지고 계신 가격대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52,000원 후반권에서 실적 모멘텀 보유한 주도주로 전량 100% 팔고 교체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52,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겠죠.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은 저가 매수 포착주가 포착이 돼 있어서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볼 만한 종목으로 좀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홈쇼핑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이 증시가 상승하건 하락하건 거의 뭐 9월 중순부터 일정한 가격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크게 변동성은 좀 적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 바라본다라면은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대 가격 좀 저렴해 보이고요. 2018년에는 이 모바일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 상당히 많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T커머스의 호조로 인해서 TV 부분 상당히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TV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은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한 1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2018년을 바라본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순현금이 한 7,500억 좀 넘게 있고요. 그리고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섬 지분가 그리고 현대 HC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4,4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80% 이상이 현금과 자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내년 실적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자회사 자산 가치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자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박스권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 횡보를 상당히 좀 오래 했었습니다. 여름에 횡보했었던 가격 부분이 14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현대홈쇼핑을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셨고요. 오늘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권광현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5위부터 지금 또 공개해볼게요. 네. 5위 종목으로 종근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근당은 지난주에 짚어드렸던 것처럼 처음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인 14만 원 부분을 넘어서기가 무섭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예측을 했던 14만 원 선을 넘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적극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낙폭을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 낙폭은 예상대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부분이란 것을 증명을 하듯이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행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기간적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종근당의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논란을 빚고 있었던 대웅제약과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지위를 결국 종근당이 재탈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이로 인해서 이미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상당했던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이 더 큰 매출 신장을 이뤄내리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자체의 컨센서스가 하향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현재 PER이 겨우 30배 수준으로 동종 업체 대비해서 아직 한참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굉장히 아직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점에서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발생한 대차 잔고는 그 이후에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도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14만 5천 원, 손절가 12만 8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인바디 한번 보겠습니다. 인바디는 처음 추천드렸었던 11월 초 대비해서 이미 상당한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앞서 짚어드렸던 종근당과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한 가격 조정을 받고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 듯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이평선 120선에 강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추세 이탈을 판단할 만큼 하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렸었던 35,000원 선까지는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장중에 35,000원 선까지 밀려난다면 가격 움직임을 보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게 되면 수익률은 오히려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번 3분기 잠정 실적 공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5% 이상 증가를 했고요. 컨센서스 213억 대비해서도 15% 이상을 상회하는 놀라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50% 그리고 85% 수준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었죠. 4분기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 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여전히 낮은 대차 잔고 수준을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나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와는 여전히 처음 추천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약 20%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목표가로 제시를 드렸던 13,700원에 바짝 근접했다 보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시청자분들도 이미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나와의 주가 흐름은 견고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려놓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시면 지난 14일에 발표했던 다나와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어요. 3분기 다나와의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260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74% 그리고 73.7% 증가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소셜 커머스 비즈니스를 적용을 하고 있고 또한 모바일 버전으로의 사업 역량을 늘리려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견고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양호한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주축이 되어서 계속해서 수급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최근 사모펀드에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더 늘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1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휴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초에 처음 추천드린 이후로 꾸준히 잘 상승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게 돼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게 돼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어요.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어요.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편승을 하면서 수익률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젤은 지난 10월 말에 3분기 잠적 실적 공시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10%가 넘게 상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어닝 쇼크였었죠. 하지만 이번 달에 들어서 다시금 진행한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현재 3분기에 벗어났던 예상치는 수출 증가로 인해서 매출 상승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닝 쇼크에서 비롯된 공포가 작용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부각이 되면서 전일 큰 폭의 상승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낼 펀더멘털은 굉장히 충분해 보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며 여전히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도 소폭 줄어들면서 좋은 흐름을 더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한번 짚어드리면 분명 52만원 선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상승 흐름이 꺾이기에는 현재 동종업체 대비해서 낮은 PER을 받고 있는 휴젤의 밸류에이션에서 비롯되는 상승세가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목표가는 56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3만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미코는 전 고점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하네요. 조금 가격 조정을 받고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주봉상 상향 추세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섣불리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격 저항을 주고 있는 현재 가격대와 3만원 선은 사실 큰 저항을 줄 만큼 매물대가 두껍지는 않습니다. 결국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기 위한 숨고르기를 끝내고 나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을 좀 살펴볼게요. 최근 발표했던 3분기 실적 공시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미코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무려 104% 그리고 160% 증가한 수치를 보여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22% 그리고 39%나 상회한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랍다라는 대답을 내놨었는데요. 국내 매출 및 해외 매출이 고르게 성장한 부분에서 몹시 긍정적으로 판단받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지속될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미코의 성장세가 멈추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한동안 상당한 매도세를 이어가는 외국인이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선 부분이 고무적입니다. 기관 역시 물량을 쏟아내기보다는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은 결국 수급이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드리자면 굳이 낮춰서 타이트하게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만원 그리고 손절가 26,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팔로잉하고 계신 분들은 두 분의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권광현 이사의 총 5가지 종목 마저 봐드렸고요. 김지훈 차장 5위부터 지금 또 보겠습니다. 네, 먼저 SKC 말씀드렸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478억으로 전분기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와 화학 전기 보수 그리고 미국 필름 법인의 구조조정을 반영해도 상당히 양호한 수치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웹케미칼과 반도체 소재 쪽 SKC 솔믹스가 자회사인데요. 그리고 BHC라는 SK 바이오랜드 쪽의 신사업 분야 이익이 전분기 대비 40%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대중국 관계 개선으로 중국 입국자 수 증가 수혜는 SK 바이오랜드 쪽이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조효과 고부가 필름 PVB라는 필름이 이익이 상당히 증가할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CMP 패드라고 하는데 생산이 본격화돼서 풀 가동 시 300억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을 겨냥한 조인트 벤처 SKC 남통 전자재료가 완공이 되는데 이에 대한 기대도 연간 1,000억대 신규 매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C 솔믹스의 대규모 투자가 투자까지 올해 2조 7,100억대, 영업이익 1,782억을 예상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대비 13.3%, 영업이익 27.3%의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이 반도체 소재주 변신에 대한 기대라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어닝 모멘텀으로 주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은 기간이 견조하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까지 조금 일부 들어오고 있어서 차트상으로 61선 46,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5만원까지 지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솔케미칼입니다. 2018년 주력 제품 가산화수소가 신규 캐퍼시티가 연초에부터 가동이 됩니다. 연 7,000톤 규모인데 기존 대비 약 8% 넘게 증가하는 수치고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수요나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용 가산화수소 쪽입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추가 3만 톤의 증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커서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긴 하지만 2018년에 주요 고객사의 D램 증설 규모가 당초 예상치보다 커서 프리커서의 수요와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 프리커서 매출액은 올해 대비 약 38% 증가할 전망입니다. 10월 30일에 상장한 자회사 테이펙스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요. 전자재료 사업이 2017년에 흑자전환에 이어서 2018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플렉서블 OLED 패널에 대한 생산 물량 증가가 옵티컬 클리어 레지니아에서 OCR 필름이 물량 증가가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퀀텀다 TV용 그 QD 배리어 필름 공급도 2018년까지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 긍정적이고요. 2018년 QD 소재의 실적에 대한 리스크 우려는 전방 TV 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에 대한 회복 그리고 퀀텀닥 적용 TV 모델이 중저가까지 확대된다는 점은 상당히 더 이상 리스크 요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5,270억대 연간 매출, 영업이익 810억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는 매출액 12%, 영업이익 20% 넘는 성장이 예상돼서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내년 전방 산업의 호황에 따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해보겠고 한솔케미칼 지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입니다. 2017년에 주가 상승은 LG전자와 LG화학,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등 주요 자회사의 주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보유하지 않고 비상장 자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상장 자회사의 주가와 연동성이 매우 높다는 게 LG의 특징인데요. 비상장 자회사 CNS, IT 서비스 쪽, MMA, 기초화학, 석유화학 제품 쪽, 그 다음에 서버, 건설 및 CMO 사업 등의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과 유통과 물류 사업을 영위하면서 석탄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자원 부분에 대한 실적 모멘텀, 판토스 물류 부분 성장이 기대된 LG 상사를 최근에 프리미엄 없이 시장 가치로 자회사에 편입한 점 포트폴리오 강화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상사 좀 눈여겨보실 점은 오너들의 지분, 특히 경영권을 승계받을 오너의 지분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 근데 그 부분을 프리미엄 가치 없이 시장 가치로만 편입했다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11조 4,788억대, 영업이익 2조 454억에서 내년에는 11조 9,170억, 영업이익 2조 1,143억까지 확대가 된다는 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M&A 가능성까지 외국인이 9월달부터 폭발적인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쪽 기관의 연속 순매수까지 수급상 상당히 양호하고 정배열의 주가 추세가 중기 61선 84,500원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목표가 10만원까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이사님이 얘기해준 저도 롯데케미칼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 주가 부진 2018년에 도입한 그 북미 에탄 크래커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탄 크래커 쪽 외에 NCC는 여전히 2018년 상승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9년에 롯데케미칼 자체 북미 ECC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8년 북미 에틸렌 증설 규모 375만 톤으로 다우 두퐁의 설비가 예상보다 일찍 가동된 것이 주요 원인이고요. 글로벌 수요 호조를 감안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게 지배적인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CTO 증설 지연,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가 공급보다는 수요 쪽에 대한 공급에 대한 제한이 오히려 수요 강세에 대한 모멘텀을 더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PP 쪽 연 20만 톤의 물량 증가, LC 타이탄 쪽 말씀드린 거고, 역내 수요 개선이 미국산 폴리에틸렌 유입에 대한 우려는 부식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케미칼이 가동 후 아로마틱 사업부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지분법 이익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SBR 그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로 고부가 가치 고무 사업 진출을 하여서 고무의 그 바텀하우스의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5배 수준, PBR 0.8배 수준 글로벌 화학업체 중에 가장 최저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북미 ECC 우려가 부식될수록 멀티플에 대한 상승 여력은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 급등에 따라 나프타 원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데 지금 이 나프타 원가 경쟁력 상실이 되려면 나프타 가격이 약 $700까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바이 유가 기준은 $70 수준인데요. 개인적으로 유가는 60불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올해 대비 내년에도 매출액 6%, 순이익 9.7% 예상되므로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사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중장기 끌고 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세 MK입니다. 오늘도 한세 MK 상당히 주가가 견조한데요. 국내 캐주얼 업황 부진 가운데서도 TBJ, 버커르, 엔듀, NBA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법인의 NBA 브랜드 중심 매출이 꾸준히 확대돼서 매장이 약 2022년까지 약 700개까지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7년 4분기 추워진 날씨로 무릎까지 내려오는 다운점퍼 벤치파카 열풍인데요. 4분기에도 한세 MK도 NBA 브랜드 파이널의 벤치다운 중심으로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LPGA 골프 시장까지 중장기적으로 제조업체 한세 실업가의 시너지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까지 올해 대비 연간 매출은 3,300억대, 영업이익 130억을 예상하고 내년도 매출이 10.5%, 영업이 약 30%까지 성장해 4분기 성수기 효과및 한중 헤비 무드의 소비 심리 회복까지 더불어 모기업과의 시너지로 구조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 한세 MK 올해보다 내년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 7일 연속으로 기간도 누적으로 48만 주 넘게 순매수하고 있어 주도주는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갈 만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 판단하고 있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2,500원 선 아래에서는 충분히 담아볼 만하고 중장기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500원 잡아드리고 한세 MK 소비 관련주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의 종목 중에는 LG 그룹주 중에서도 세 종목이 있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모두 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엑스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뒤에 선물 시황 분석 좀 들어볼 거고요. 먼저 외환영웅의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저희 매일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외환영웅께서는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는 한솔테크닉스, 녹십자 홀딩스, 대웅제약에 대한 수익률이 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투자 의견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예, 이쪽에도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죠. 3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도 25% 수익을 내주고 있는 LG 렌터카 있고요.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동아약품도 여전히 16%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10월 19일에 주셨던 명문제약부터 두산인프라코어, SL, 삼성생명, LG화학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계신데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편입이 돼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2일에 주셨던 LG화학은 보유 관점이시고 지금 수익권 내에 있지요. 다음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대림산업, 대웅, OCI, 일진머티리얼즈까지 모두 보유 관점이시고 함께 사셨던 분들도 지속홀딩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환영웅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죠.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가 돌파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가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전 종목이 40%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탑픽은 코스모 신소재죠. 54% 수익을 내주고 있고 11월 9일에 주셨던 원익 QNC가 지금 41%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려주실까요? 예, 9월 20일 날 추천한 대웅제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비 25.5% 정도 수익 중에 있었고요. 3차 목표가는 14만 3천 원을 얘기를 했었고 돌파를 했었죠. 14만 3천 원. 그리고 물량 축소 후 2차 목표가나 1차 목표가를 잡고 지속 홀딩해 주시는 전략 또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내가 매수했던 본저가를 잡고 1년 이상 지속 홀딩한다는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란다고 했고요. 자, 4차 목표가는 15만 4천 원으로 다시 한번 추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시하니까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지속 손절가가 아닌 목표가를 잡고 또는 본저가를 잡고 홀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0월 11일 날 추천한 AJ 렌터카 어제 대비 25.5% 정도 수익 중에 있었고요. 자, 3차 목표가는 17,350원은 11월 24일부터 계속 돌파를 했었습니다. 매수했었던 분들은 분명 물량을 축소 후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한다? 2차 목표가나 1차 목표가 또는 공격적으로 본저가를 잡고 반드시 1년이든 10년이든 본저로 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 4차 목표가는 18,650원으로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웅제약과 AJ 렌터카 다시 한번 리뷰로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선물 시황 분석을 들어볼 텐데 먼저 해외 선물 쪽부터 봐주십시오. 예, 지금 보면은 항생과 코스피는 좀 같이 움직이는데 S&P만이 거의 7주 연속 계속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S&P만이 단독으로 좀 움직입니다. 자, 오늘 항생, 오늘 하루만 매매, 횡보 하방으로 좀 보겠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는 29,593 정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전략해 주시고요. 자,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9,664 정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항생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봐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오늘은 횡보로 좀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는 57.76 정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 밑에서는 57.01 정도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횡보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1292.5 정도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 안정적으로 매도 치신 분들은 1295.4 정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금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로에펙스입니다. 유로에펙스는 오늘 횡보로 보시고요. 공격적 매도가는 1.18, 865 정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오늘 방금 고가가 1.18, 865가 왔었네요. 매도 치신 분들은 수익 구간입니다. 청산하면서 본저 잡고 가는 전략 해주시고요. 오늘 고가가 1.18, 865입니다. 유로에펙스. 자, 공격적 매수가는 1.18, 415 지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자, 오늘 횡보로 봐주시고요. S&P는 7주, 8주 계속 추세는 상반이 됐습니다. 그 뜻 대신에 하루하루 눌림과 횡보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S&P 횡보로 보시고요. 자, 2630.75가 오면은 저항. 자, 밑에서는 2616.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내려오면은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대응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이번에 국내 증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지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저께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507.94가 깨지면 이제 단기간으로 하방이라고 했고요. 어제는 깨지는 차가 다 올리긴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국내 선물이 334.25가 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빠졌다가 올리긴 하지만 코스피 2507.94가 돌파되지 않고
지지되지 않고 마감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청산 후 현금화를 갖고 와주시고요. 수익나는 종목도 물량을 축소하면서 본절을 잡고 확실히 가주셔야 됩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500, 7.94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가 지지가 되는지 또는 선물은 지금 329.15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5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334.25에서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물량을 주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금 확대와 수익나는 종목만 갖고 가는 전략으로 가주신다면 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국내 증시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 특히나 IT주가 강하게 하락하면서 국내 장에서도 장 초반에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각각 4%, 6%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1.6% 하락으로 낙폭을 많이 줄였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양봉이 뜨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줄여가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